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기술신흥화 팀장 백승환입니다. 이번 학기는 교수님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잠깐 짬을 내시어 끝까지 상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하시고 이번 학기는 어떻게 운영할지 여러모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크게 교육과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기대해왔고 대학은 그 두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의 한 가지 역할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학협력입니다. 이제 대학은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역할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대학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 역량을 평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성이 커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성과는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그에 발맞춰 우리 대학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1, 2학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3, 4학년 학생들이 산업체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직접 기획, 설계, 제작,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형 교과목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교과목 명에 캡스톤 디자인 또는 종합 설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제품, 시작품 제작을 위한 과제 지원비가 집행되어야 하며 2명부터 10명 사이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 단위로 1학기 이상 운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는 결과물, 시제품, 논문,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작해서 학기 말 엑스포 행사에서 전시해야 합니다. 이미 교수님들께서는 첫 번째 조건에 맞추어 교과목을 개설하셨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나머지 3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과목을 운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과제를 수행하게 되실 텐데요. 과제는 그 내용에 따라서 4개의 분야로 구분합니다. 바로 기업 연계 문제 해결, 지역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창업 아이디어, 일반 자유 과제입니다. 진행하시고자 하는 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이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 분야입니다. 이 두 분야는 교수님의 의지로만 그리고 과제 내용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기업이나 기관과의 협약이 있어야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기업과 기관의 협약서가 있어야 기업 연계, 지역사회 혁신 분야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분야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각종 평가에서 이 두 분야의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집니다. 기업 연계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분야는 연계 기업이나 기관과 사전에 협약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학협력단은 기업 연계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 과제에 대해서 올해부터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과제 지원비입니다. 기업 연계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과제 지원비를 학생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어떤 과제에 5명의 학생이 참여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하실 수 있겠죠. 다른 분야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과제 지원비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연계 기업과 기관과 교류를 하기 위한 멘토링비, 교통비,
회의비, 특강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야, 창업과 일반 분야는 인문계열은 학생 1인당 최대 6만 원, 나머지 계열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기업연계 분야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나름 넉넉한 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지원비를 기업과 기관과 교류 활동하시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일정입니다. 3월 4일부터 19일까지 과제 지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계획서는 학생들이 제출하는데요. 최종 제출 전에 학생들이 과제 계획을 잘 세웠는지, 지원비 사용 계획을 잘 세웠는지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서를 산학협력단에서 검토한 후에 3월 22일 무렵에 과제비 지원을 최종 승인해 드리고 그때부터 한 학기 동안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과제비는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학기 중간쯤 5월 8일부터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과제 수행 현황을 중간 평가하시게 됩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이 팀이 엑스포 행사 때 전시 부수를 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실 것이고요. 동시에 학생들은 작품 요약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엑스포 행사는 6월 4일, 5일 이틀간 개최될 예정이며 6월 14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러 과정 중에 이 과제비 집행이 가장 번거롭고 힘든 부분입니다. 최대한 간소하고 편리하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고 절차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금 집행에 필요한 부득이한 부분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제비는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며 시제품이나 시작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험에 필요한 물품, 제품 제작에 필요한 물품, 디자인 제작 관련 물품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연계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기업 기관과 교류 활동에 필요한 항목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자세한 기준은 추후 공문을 통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 자료는 학교 법인카드 영수증, 학교 사업자 번호로 발급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만 해당됩니다. 개인 신용카드나 개인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신 후에 서명을 해서 저희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 단위로 여러 차례로 이렇게 집행하시면 증빙 자료가 너무 많아지고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잘 사용해 주시고 특히 배정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5월에 중간평가를 하셔서 이 팀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엑스포 행사 때 팀별로 시제품과 작품 요약서를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팀은 작품 요약서만 약식으로 전시합니다. 작품 요약서는 학생들이 내용을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디자인하여 전시하게 됩니다. 엑스포 행사 때 우수작 심사도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8팀, 장려상 12팀을 선정합니다. 이때도 기업연계 분야와 지역사회 혁신 분야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앞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인정 조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참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엑스포까지 참가해야 그 과목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우리 대학 캡스톤 디자인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관련 공지사항이나 그리고 안내 영상, 양식, 학생들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모두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교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교수님도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학생들이 계획서를 다 제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교수님께서 플랫폼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고요. 과제별로 학생들이 제출한 팀 구성, 계획서 이런 것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를 승인해 주시면 과제비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 학기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이나 문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학협력단 기술실용화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과 사회를 잇는 산학협력. 우리 대학 산학협력의 주역은 바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해 주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을 위해서 늘 많은 수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학기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과 교수님, 학과와 대학 모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